예, 선생님 여러분,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3페이지입니다. 문제집 등록면허세죠. 예, 등록면허세는 뭐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대부분 등록면허세. 근데 우리 1회 시험에서만 등록면허세가 3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한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면 뭐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죠. 등록면허세 내용은 어렵지 않고 내용이 많지 않고 지문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좋은 건데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등록면허세 우리 특징, 성격 같은 것은 다른 세금과 다르니까 좀 주의하면서요. 등록면허세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에 관한 얘기인데,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나올 때는 주로 이제 종합문제로 골고루 주요 내용 섞어서 오지선다를 구성하는데, 근데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한 문제는 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주로 나왔고요. 계산된 세금을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등록면허세는 이 납세지가 희한하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납세지가 작년에도 정답 지문이었고 정답이 아니어도 잘 깔려 나옵니다. 납세지 주의하셔야 되고, 등록면허세 또 납세 절차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관련한 얘기들, 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 되는지, 그리고 취득세랑 또 항상 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취득세랑 항상 헷갈리지 않도록 같은 점 다른 점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가 그래서 취득세랑 만약에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한 문제 나왔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한 문제 나오면 정답은 주로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 주로 정답이 있으니까 지문은 5번 지문부터 위로 읽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나오면 정답은 주로 등록면허세에 있으니까 5번 지문부터 읽으시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등록면허세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1번 문제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지방세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세, 도세에 속한다는데 아니죠. 등록면허세 과세주체는 구도입니다. 구세고 도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등록면허세는 수수료형 조세로서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현칙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없고, 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지고 그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한식뷔페 얘기도 제가 얘기해드리고 그랬는데, 오곡밥 얘기해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곡밥, 자, 이라고 그래서 한식뷔페에서 밥 먹었는데 사장님이 오곡밥이라고 해서 괜찮냐고 그래서 오곡밥 좋죠. 그래서 먹었는데 3분의 2 먹고 3분의 1 남았는데 오곡밥인지 진짜 세봤죠? 오곡이면 5개 곡식이 있는지 막 세봤는데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 아이, 사장님. 오곡밥이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사곡밥이네. 이거 사기를 치시고 빨리 돈 돌려줘요. 막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3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이렇게 되는데, 항상 요거 취득 이전을 지웁니다. 취득 이전을 지우고 설정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설정으로.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게 취득세로 통합되기 때문에 취득 이전을 지우고요. 거기 취득 이전을 돼 있으면 취득 이전을 지워요. 취득 이전을 지우고 설정으로 고쳐놓습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등기등록에 관계 없습니까? 아닙니다. 형식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등록한 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한 후까지입니까, 여러분? 등록한 후까지가 아니죠.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이것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여는 재산 같으면 우리가 과세 주체,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구도고요. 등록관청은 항상 구별해서 과세 주체는 지자체인데 등록관청은 부동산 등기할 때는 등기소예요. 그러니까 등기소 갈 때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오라는 얘기라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죠. 그래서 등록한 후까지가 아니라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5번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처럼 면세점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오히려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징수합니다. 자, 그런 거지.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등록면허세, 자, 114페이지 2번 문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그랬는데 딱 보이네요, 여러분들. 면세점 안 되고 소액징수면제 안 되고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세율, 중과산세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사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별장, 고부학장 같은 거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가볍게 보시고 3번 봅니다. 3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얘는 어떤 세금이냐?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배운 것이 예전에 자, 우리가 취득세,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했었습니다. 근데 뭐하러 두 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세에 따라 취득세를 통합했는데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이요.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을 구별했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이요. 건물 신축했다. 원시 취득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즉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취득세 세율 2%와 옛날 유상호를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 등록세 세율 2% 통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4%를 내면 유상취득 시 4%를 내면 여기엔 등기비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소멸은 말소 등기죠.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은 면허세랑 통합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2011년도부터 그래서 우리가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면허세가 통합이 돼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옛날 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된 세금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가서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합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1번 지문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이나 이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취득세는 면제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2번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연부 취득 조건으로 수입할 때 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이 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부가 제척기간에 경과했다거나 취득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이 제척기간에 경과했어요. 그럼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겠죠. 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될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죠. 자, 이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5번은요. 계약상 잔금지기를 2020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취득가 1억 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5번이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29회 시험 때 나온 거였죠. 기출질문. 제가 이거 원래는 1번, 2번만 있다가 29회 시험 전에 3번, 4번이 추가되는 바람에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내기 딱 좋다. 우주선다 문제에서. 그래서 저도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지 않는 경우는 그래가지고 5번의 정답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오진 않겠지만
요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매수에 과세되는 경우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15페이지, 자, 4번 문제를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요. 등기 권리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 그런 것이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요거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권자예요, 권자. 그래서 설정 등기 권자.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임차권자 이렇게 권자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요걸 딱 정리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명의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자, 등록을 받는 자, 하는 자. 지상권 설정 등기니까 지상권자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면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저당권에 대한 권리는 채권자가 갖는 거죠. 저당권자, 채권자입니다. 임차권 말소 등기요. 임대인 그랬는데 여러분 말소 등기니까 누구예요?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임차권 설정자는 임대인이 되는 거죠. 임차권자가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임차권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설정자니까 임대인 맞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예요. 설정 등기는 권자예요. 지역권자는 누굽니까? 요역지 소유자의 승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 등기 권자, 말소 등기 설정자. 그래서 주의해서 4번 문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5번 문제는 우리가 이건 하여튼 저당권 설정 등기니까 하여튼 저당권 설정 등기는 권자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니까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요, 좀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그렇죠?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권리자를 것으로 하지 않고요. 2번 등기등록이 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등기등록이 무효 취소가 돼서 등기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가 줄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니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절차만 정당히 등기등록이 되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그 누가 납세무자냐 등록면허세는 딴 거 없어요. 그 명의자를 찾으면 돼요. 명의자 갑이죠? 네, 갑이 납세무자입니다. 4번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지자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물건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일체 채권자 대위적 등기는 비과세한다는데 틀렸습니다.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이쪽에서 와서 설명드려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체납자예요.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인데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지자체에서 압류해서 지금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압류해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말소한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거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 자, 여러분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예요? 설정자. 그러면 이걸 말소할 때 체납자가 갑이 협조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국가 등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이런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자냐? 등록면허세는 이거 말소 등기는 설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가 이거 누가 설정했어요? 전세권을?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 체납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갑이요. 자, 이래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은. 자, 그래서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한 가압등기 촉탁에 의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면허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자는 하여튼 좌우지간 명의자가 누군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등록면허세 납세자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알아두세요. 이거 예규 내용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표시 형태가 다른 거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전세 금액입니다. 그죠? 나머지 합토지 합병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지목 변경 등기. 자,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뭘 과세표준하냐?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거,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거, 과세표준을 건수로 하는 거, 건수가 과세표준인 거. 등록면허세에서 어떤 게 있냐? 각종의 말소 등기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 각종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요. 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요, 담보물 추가 등기요.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자, 담보물 추가 등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보물 추가 등기까지 이런 것들은 건당, 건수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여기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입니다.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서 요거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7번 별표 시작하시고요. 8번 등록면허세 납세지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인데 어업권 등록은 어장 소재지, 광업권 등록은 광부 소재지예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이런 것들은 사람의 권리니까 주소지로 가고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9번 문제로 갑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채권 금액인 것으로만 나열된 거 그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해설에 나와다시피 반드시 별표시해 놓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인 것은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 가등기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되니까. 자, 그래서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이요. 1번은 경매 신청 등기 맞죠? 지목 변경 등기는 변경 등기니까 건당, 건수고요. 2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이고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쭉 봅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표준은 소가점매도니까 부동산 가액이 되겠고요. 5번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 채권 금액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우리가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얘네들은 뭘 과세표준하느냐? 그러면 자, 얘네들은 건수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부동산 가액,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제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자, 다만 가등기는 소가제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가등기만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요. 둘 다 돼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입니다. 하여튼 소가점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점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 자, 이거 시험에서 또 계속 또 작년에도 정답지로 나왔었는데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또 경매 신청 등기, 그 다음에 또 가압류 등기, 또 가처분 등기. 자, 이런 것들 시험에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과세표준은 채권 금액으로 바꿔서 냈습니다. 아니고 이것들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냈었어요. 아니고 채권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냈었는데 채권 금액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것들을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기, 가등기 얘네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예요. 요거 꼭 요 내용만 꼭 지금 알고 있어도 건수가 과세 표준되는 것들, 그다음에 소가전례들, 그리고 채권 금액 과세 표준되는 거, 요거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단골로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번 여러분들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119페이지 10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예요? 요역지 가액입니다. 승역지 가액으로 바꿔내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이고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요. 그렇죠? 채권 금액.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 전의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뭐로 합니까, 여러분?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매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죠. 작년에도 시험 주문에 나왔지만 자, 취득세는 과세 표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결정적인 과세 표준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표준을 납세문서 결정해요.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국수공판법 부는 사실상 취득가액.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1억이었다가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9천이 됐다. 이럴 때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이죠.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변경 전의 가액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10번 문제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시고 알아두시고요. 또 뒤에 또 기출돼서 나오지만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나왔다. 그러면 어디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 주로 정답이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봐야죠. 취득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점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뭐 취득세 지문이 나왔네요. 취득가액 50만 원 맞죠? 2번 지목 변경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틀렸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해서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건당, 건수가 과세 표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봤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우리 이런 거 취득세 할 때도 했습니다.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자,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이 5억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증가한 가액입니다. 증가한 가액. 그래서 이 사례 같으면 4억 원.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 정합니까?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자, 그래서 2% 정하고 그래서 4억에 2%니까 248, 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정합니다. 건당 6,000원이요. 자, 그래서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요거를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건당, 건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요거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그 4번 지문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별표시 해놓고 4번 지문만 주의하시고 12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요.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 또는 처분전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 지문은 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죠. 근데 뭐가 있어요? 처분전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 요거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매 및 법원 경매 등의 방법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에 등록면허세 과세 흡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한다는데 국수공판법 부니까 똑같아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자 이런 것들, 담보물 추가 등기 이런 것들 뭘 과세 표현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 표현합니다. 4번 등록면허세는 신고서상 금액과 시가 손익이 다를 경우에 뭘 과세 표현한다? 시가 손익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상권과 가등기 등록면허세 과세 표현은 채권 금액이다 그러는데 자 아니죠? 소가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 자 소가지 없는 애들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13번 문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틀린 거였어요. 1번 지상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이죠. 소가지 매들. 세율은 소유권 이해권리든 다 1,000분의 2예요. 맞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팔, 법팔로고도 짝퉁고도 보팔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할 때 보팔 맞고요. 과세 표준은 소가지 매도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건축물 구조가 변경됐다.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이고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15 무조건 뒤에 거죠. 우리 취득세 세율 외운 거에서 무조건 뒤에 거 무독립 8.15 자 그래서 1,000분의 15 맞고 상속은 상산 8 0.8 1,000분의 8이고요. 토지 지목 변경 등기는 증가한가 1,000분의 2가 아니죠. 변경 등기니까 건당 얼마? 6,000원이요. 건당 6,000원 정도입니다. 건당 6,000원이고요. 안 보이네? 처음에 건당 6,000원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봅니다. 건당 6,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요 13번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또 기출 뒤에 또 나오지만 별표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거 그랬는데 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정한다.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세율이 6,000원이니까 6,000원보다 크다 그런 얘기고.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보8입니다. 그죠? 가처분 등기 부동산가 1,000분의 1인데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 표현합니까? 채권 금액이요. 그래서 부동산에 틀렸고 채권 금액입니다. 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가 1,000분의 2.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1,000분의 2고요. 과세 표준은 지역권 요역지 가액입니다. 승역지 아니라는 거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전세금의 1,000분의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자, 그래서 상산 8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것은 일단 여기 보세요. 가처분 틀린 것은 지금 일단은 가처분 등기가 틀렸어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이 1,000분의 2고 그 다음에 5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고쳐주셔야 돼요.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1,000분의 8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2로 되어 있는데 틀렸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이거 상산 8, 1,000분의 8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지금 2번하고 5번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2번하고 5번 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2번, 5번 다 틀렸다는 거. 그래서 별표시 하시면서 14번도 다만 다 2번, 5번 다 틀렸다는 거. 15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표준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하는데 하여튼 농지 아니냐 구별 없고요. 취득세는 그냥 취득세하고 달리 등록면허세 무조건 뒤에 거에 외운 거예요. 유십, 20입니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십, 20, 1,000분의 20. 상속, 상산 8. 그 다음에 3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거나 설립,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등록면허세는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할 때 표준세율 몇 배? 3배로 중과세입니다. 맞고요. 임차권 설정기는 월 임대차금이 1,000분의 1. 지역권 설정기는 유역지, 승역지 아니고 유역지가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3번 보세요.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산업단지 포함. 이게 틀렸네요. 항상 우리 세법은 포함제에 나오면 꼭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산업단지 제외입니다. 포함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런데 1번에 국가지자체가 조합이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1번 그래서 요거 맞고요. 2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중과금세를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하면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이미 싸운다고 그랬죠? 비과세. 3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같은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비과세입니다. 나하고 관계없죠? 4번 대한민국 정규 등록 면허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죠? 비과세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4번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정도에서 우리 정부 기관 취득이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 과세면 우리도 과세입니다.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봅니다. 신고우제, 이게 이제 중요해요. 등록면허세는 이 신고우제가 시험에 거의 하여튼 엄청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17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같은 채권을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등록은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이 포인트에 별건에 각각이 그럼 틀려요.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기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처음, 나중 그럼 틀려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질 납세질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은행에서 한 50억 원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하죠. 서울에 있는 A부동산, 인천에 있는 B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A, B, C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 금액 50억입니다.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질 납세질합니다. 만약에 경기도 C부동산에 소지하는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하면 그 등록관청에 소지하는 경기도를 납세지로 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여튼 그래서 1번 하나의 처음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 2번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하는 중과 대상이 됐다. 추가신고나 필요한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근데 예외적 기간이 나오는데 이 경우만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때 중과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확인하고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확인합니다. 보통 지금 틀리고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그래서 2번 맞죠? 3번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유불문하고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여기에 3번이 어떤 거냐면 사유불문이 아니에요. 등록면허세 신고우제.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는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 해설 내용 꼭 반드시 별 표시해놓고 알아둡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을 정답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아니라 참 3번이요. 4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같은 중과산세 규정 없고요. 등록면허세 납부세계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 꼭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17번 문제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불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인데요. 한번 봅니다. 원래는 실전에서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나오면 정답은 주로 등록면허세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라고 그랬어요. 실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 꼭 일치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1번 취득세는 사실성재산에 대해 중과세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사실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없습니다. 2번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소액증수 면제 적용된다. 아닙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다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여길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길 보시면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요. 한번 볼게요. 우리 이미 앞에서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자, 면세점 보시면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 정도죠.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50만 원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 없고 재산세, 지역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예요. 얘네들은 면세점 정도되지 않습니다. 자, 소액징수면제. 산출세액이 일정 세액의 미달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건데 취득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아요. 둘 다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고주소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고요.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최소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무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요? 6,000원을 징수합니다. 6,000원을 징수. 자, 그래서 최소한 6,000원은 받겠다. 등기등록무 대행해 주면서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런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등록면허세는 신고의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고 해서 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어요. 취득세는. 4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는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감면세액이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됩니다. 5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기한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19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나왔습니다. 이런 지문 나오면 어디서부터 보라고요? 실전 같으면 이거 기출 지문이잖아요. 밑에서부터 봐야죠. 5번 지문부터. 그래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이요.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그 추가 신고 기한인 경우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신고 의제에 관한 겁니다. 5번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 지문 부동산 감류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의 1,000분의 1로 한다. 세율은 자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1,000분의 2인데 다만 과세 표준 틀렸죠. 저당권, 경매 신청, 감류 갖춰오는 게 뭘 과세 표준해? 채권 금액입니다.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어 검증받은 취득 국수공판법 부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까? 아니고 이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아닙니다.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취득세는 그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소할 때 취득세를 낸 영수증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1번 지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될 때는 30일 이내에서 아무튼 30일 남으면 삑 국가지자체 등의 매각 통보 빼놓고는 다 60일입니다. 30일이 아니라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액, 자, 공제일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신고납부의 보통 징수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1번도 두 개 부분이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20번 문제 여러분들이 요건 풀어보시고요. 말소등기 설정자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1번 문제 자 등록면허세에 관한 종합문제인데 여러분이 요것도 쭉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21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부동산 등기는 좌우지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까? 자, 신고의제에 관한 거죠. 등록면허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2번 문제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직원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 등록명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단순한 이런 표시 변경, 회복, 경정등록 이런 거. 4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요거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요. 저 4번 같은 거 요거 옳은 질문으로 주로 나오죠. 5번은 한국은행법 또 한국수출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한 법인이 그 등기로부터 2년이나 업종 변경, 업종 추가가 없을 때 등록명세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뭘 주의하셔야 돼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오면 이거 중과 재업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까지 일단 하고요. 잠깐 또 자, 일단 여기 한번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22번 문제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이고 별 표시합니다. 22번 문제 별 표시하고 대도시내 등록명세에서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중과 재업종 요거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 일설업, 의료업, 할부금융 이런 거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별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3번 문제 있죠? 23번 문제 요거는 그 표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 등록세 세율 이 표 해설표에다가 여러분이 별 표시를 딱 해놓고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의 해설 이 표가 중요하고요. 별 표시 해놓고요. 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 별 표시 해놓고 틀린 건데요. 그러면 어딜 보시냐면 3번 질문 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부동산 1천분의 28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갚는데 이건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는 거니까 1천분의 8이지 1천분의 28 틀려요. 1천분의 8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 요거 3번이 틀렸어요. 요거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23번 문제 꼭 주의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 해설표에다가 별 표시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니까요. 24번 문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틀린 거 그랬는데 3번 보세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수의 2배를 뺀 세율을 중과세 하는데 등록명세는 간단하게 그냥 표준세율의 3배예요. 그래서 3번 틀린 거고 나머지 여러분들 지문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25번 문제 봅니다. 25번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번 문제 여러분 별 표시합니다. 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또 들어있어요, 여기에. 25번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은 지자체장은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60% 틀렸고요. 2번 등록 당시 감가상계 사유로 가액이 들려진 경우에 그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전 가액을 납부한다. 아니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1억이었는데 8천이 됐다. 감가상각의 사유로. 그러면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어요. 또 변경 전 가액 틀렸습니다. 변경된 가액인데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4번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라고 그랬습니다. 5번이요. 납세지가 잘 나온다고 그랬죠.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럼 보세요.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보세요.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자,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고요.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그래서 구별하라는 거. 자, 그리고 부동산 등기할 땐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납세지 불능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26번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기출지문이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자 전세권자인 갑에 따른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니까 설정 등기는 누구예요? 권자. 설정 등기권자. 전세권자인 갑이고요. 2번 부동산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다르다.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고요. 부동산 소재지고. 3번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틀린 거 하여튼 2번에 틀렸어요. 하여튼 납세지는 등록면허세가 자주 나오죠. 하여튼 주소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고.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세율은 1,000분의 2고요. 4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상출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작으면 무조건 얼마? 6,000원으로 하고요. 자, 요거 6,000원 최저한세.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한다 그러면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 명의 등기가 이루어져요? 평. 자, 그래서 이전 받는 경우에 요거 이전 받는 사람이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병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일단 강의 라이브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촬영을 계속 할 건데 재산세부터 이제 이거는 촬영을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요. 자,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건강. 자, 우리 특히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서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배움 수강생 여러분들은 그리운 얼굴을 보고 싶고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에 우리가 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 잘 챙기고 그 다음에 하여튼 항상 제가 여러분 응원하는 거 알죠? 여러분은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실 거고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여러분 다음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